탈북 단체들이 또 어제도 쌀을 그 네.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이 1.5리터짜리 이제 페트병에 쌀을 채웁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걸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를 넣어서 이제 물살이 북한 쪽으로 향할 때 보내는 그런 것을 해왔는데 주민들이 발끈했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또 악화되고 또 긴장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주민들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하면서 탈북 단체와 주민들이 대치하는 국면이 예. 만들어졌거든요.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 하나 문제는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이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다 보니까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쌀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민들이 또 조업을 하다가 이 페트병이 계속 수거가 돼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일도 있고. 아니 그게 또 해저로 가라앉으면 얼마나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키겠습니까? 네. 페트병이.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똥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안녕하십니까? 똥물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네. 미국 연구 결과 나왔대잖아요. O형인 혈액형인 분들이 코로나19에 덜 걸릴 거라는 연구 결과 나왔어요. 두 분은 혈액형 O형이에요? 저는 아, A형입니다. A형. 네. 저도 안타깝게- A형이고. 아니요, 저는 B형인데. B형이에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제가 아는 선배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O형이세요? 아니요, 저 성이 옷이어가지고 예. 저 오형 부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제 친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거기는 O형 진짜 O형인가요? 맞아요? 이름이 O형입니다. 네, 이오형. 여보세요. 날도 더운데 지금. 네. 네, 더 덥네요. 하여튼 청취자분들 중에 O형인 분들은 오늘 좋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질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얘기부터 해보죠. 네, 뭐 15시간 끝에 법원이 오늘 새벽에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고위 임원들도 이 영장이 함께 기각이 됐는데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판결을 내렸는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네.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요. 검찰 입장에서는 하여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뭐 이득을 챙겼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검찰 네. 측 반응 좀 나온 거 좀 전해주세요. 검찰 반응은 세 글자입니다. 아쉽다. 아쉽다. 구속됐어야 하는 것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는데요. 또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는 법원의 영장 기각은 아쉽다 이런 반응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속 영장 기각이 뭐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재판에서 다투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입장 위에서 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좀 결정적 한 방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지 않았나 해서 뜨끔한 거죠. 네, 검찰 입장에서는 네. 영장은 기각됐지만 하여튼 범죄 혐의가 이제 소명이 됐다 이런 말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잖아요.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정숙 부장판사가 이 검찰의 그간 수사를 통해서 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이렇게 결정문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서 이 피의자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뭐 이미 검찰이 그 확보한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기소를 해서 이 본 재판에서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론 이제 판결도 아니고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냐 안 하냐 이제 그 결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법원이 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기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삼성 쪽은 실리를 챙겼고 일단 불구속이 됐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검찰은 명분을 얻었다 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법원에서 이제 이 재판에서 계속 다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 검찰이 청구했던 영장은 기각이 됐고 또 한편으로 삼성 측에서 요청했던 수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11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1일 날? 11일 결정이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모레요? 네, 정상근 기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장실질심사 이제 결정문의 내용에 재판에서 다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불구속 기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삼성 측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유무죄를 다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결정문의 기술 이렇게 이 결정을 하기 위한 내용상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지 관례적인 것이지 이게 어떤 결정을 내려서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가 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 불기소 네. 또 기소유예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이걸 또 기대하는 이 삼성 변호인단 측의 의중도 담겨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11일 날 실제 이제 수사심사위원회에 올릴지 말지를 부의심의위원회가 또 결정을 합니다. 토의에 토의에 붙일 건이 만일을 결정하는. 네. 예. 근데 이제 11일 날 부의심의위원회가 그렇죠. 열리고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심사위 수사심사위는 이 소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공의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결정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비중 있게 참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 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뭐 이 안 좋은 이야기들 계속하더니 드디어 오늘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네,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관련 발표를 했는데 이 남북 공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유지해 오던 이 당국 사이의 통신 연락선 그리고 이 군부 사이에 오가던 그 연락선 여기에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에 뒀던 이 직통 통신 연락선 이것들을 이제 모두 완전 차단하고 폐기한다. 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내린 지시다라고 했고요. 이 두 사람이 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남이 아니고 우리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의미예요. 네,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이 조선중앙통신은 이 통신 연락선 차단 폐기가 이 첫 단계 행동이다라면서 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좀 속이 좁지 않아요? 네. 좀 넓게 좀 그렇죠. 갖고 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대화라는 게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내부의 사정 또 김여정 부부장 쪽에 대남을 총괄하는 무게감이 실리는 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남북 화해 국면으로 간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 반응 뭐 나온 거 좀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왜? 이 남북 판문점 선언도 그랬고 또 남북한 사이에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도 상당히 대적하는 이 태도가 되는 것이고 또 이 휴전선 근처 비무장지대 주변의 주민들도 상당히 위험스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2014년에도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고사포를 발표하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밤 9시 뉴스에서 현장에 연천 쪽인가요? 어디예요? 맞습니다. 중계차도 보내고 현장 네. 연결하고 그때 참 조마조마했었잖아요. 네, 조마조마했죠. 그때 떠올려 봐야죠. 긴장이 정말 상당했죠. 그래서 관련 입법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 입장입니다. 네. 관련해서 정세현 전 장관도 한마디 했어요. 네, 뭐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제 관련된 정세 분석을 내놨는데 이 북한이 모든 연락 수단을 끊은 데 대해서는 뭐 가을이 왔다가 겨울도 오고 또 봄도 오는 법이다라면서 네. 뭐 딱히 뭐 매달릴 건 없고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좀 실효성 있는 뭐 입법을 하고 또 대책을 내놓는다면 이게 다시 잘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뭐 통일부나 청와대 참모진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은 그 여건이 갖춰지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려면 왜 장관을 할 필요가 있냐라면서 이 청와대 참모나 정부 관계자들이 의지는 있는데 용기가 없는 것 같다. 네. 이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면 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부 장관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계속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데에서 사사건건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세현 장관 지난번에 김어준 뉴스공장 나오셔가지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장관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세현 장관의 주문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방송 못 들었습니다. 정세현 또 수석 부회장이 통일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네. 발언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탈북 단체들이 또 어제도 북한의 쌀을 그 플라스틱 통에 네.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어제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다가 또 강화도죠, 강화도 성모도 네, 성모- 그 주민들한테 제질 당하는 장면 나오던데. 성물이 인근 이제 바닷가에서 쌀을 담은 이 1.5리터짜리 이제 페트병에 쌀을 채웁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걸 뭐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방독면 마스크까지도 넣어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마스크 방독면이 아니고 방독면이 네, 아니고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페트병에 방독면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네. 왜 이러죠? 페트병에 이제 네. 마스크는 여기 똘똘 말면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마스크를 넣어서 이제 물살이 북한 쪽으로 향할 때 네. 한 달에 2번 정도라 그럽니다.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을 해왔는데 주민들이 발끈했습니다. 이 해안가로 들어가는 외길을 주민들이 막고 왜냐하면 이게 남북한 관계가 또 악화되고 또 긴장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주민들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거든요. 아니 그 인터뷰 보니까 성모도 주민 이러다가 북한 애들이 여기 폭탄 쏘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하면서 탈북 단체와 주민들이 대치하는 국면이 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 안전을 도모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로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 또 바다에서 보내는 이 페트병의 쌀 예. 양쪽이 다 지금 대치 국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 하나 문제는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이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다 보니까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쌀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도로 돌아온다며요. 성도로. 돌아오죠. 네, 그리고 네. 이제 해변가에. 어민들이 또 조업을 하다가 이 페트병이 계속 수거가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일도 있고. 아니 그게 또 해저로 가라앉으면 얼마나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키겠습니까? 네. 페트병이. 그리고 또 하늘로 이제 보내는 것도 뭐 상당 부분 뭐 북한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 그 우리 가지 못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산이나 이제 계곡 같은데 이제 뭐 전단들이 쏟아져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수거하는 게 굉장히 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표현의 자유 이전에 일단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만약 옛날처럼 뭐 북한 쪽에서 뭐 고사포를 쏴댄다든가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근데 관련 법안이 시도가 됐었는데 예. 그게 통과가 안 됐죠. 야당이 또 반대하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여당에서 원구성 마무리되는 대로 대북전단 관련법을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밑줄을 좀 쫙 그어야 되는데 이 어디다 거야 돼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길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네,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건데 이제 별은 몇 개 달아야 돼요? 별은 이제 살포니까 4개. 네 개. 별도 쳐야 됩니다. 둘러대지 마시고.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 무력 충돌 우려 등으로 이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바가 있는데 네.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살포가 포가 1, 2, 3, 4 할 때 어, 포예요? 그러네요. 네. 요즘 정상근 기자의 정말 예능감이 엄청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거의 유재석급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게는 다르지만. 네. 그렇죠. 자, 배 소장님, 미래통합당은 이제 정부가 눈치를 본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눈치 코치 본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4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노동신문에 실린 이후에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 북한의 눈치를 보느냐 저자세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서는 또 상당히 강력한 또 담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뭐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달나라 타령이냐 남북연락사무소 폐쇄하고 개성공단도 철거하겠다. 이런 것에 왜 정부가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반발을 했죠. 알겠어요.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얘기해볼게요. 신규 확진자 어제 오늘 똑같이 38명씩 나왔어요. 네, 그렇죠? 오늘 0시 기준 발표된 신규 확진자도 38명이 나와서요. 이 누적 확진자가 11,852명이 됐고요. 네. 이 사망자가 지금 27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8명 중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3명이고요. 이 국내 발생 35명 중에서는 이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1명씩 나온 것을 제외하면 네.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금 유형이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6일 7일 날은 그나마 50명대였는데 네. 어제 오늘은 또 그나마 30명대로 네. 줄어든 게 좀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또 구로구의 중국 동포 쉼터 광명의 어르신 주간 보호센터에 무더기 확진 판정이 나왔어요. 그 수도권 또 지역 감염 또 수도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죠. 네. 산밀, 산밀. 드림- 아까 권준욱 부분부장도 산밀. 산밀이 뭐예요? 다시 한번 그림입니다. 얘기해. 밀접, 밀접, 네, 접촉하게 돼 있고 밀집, 밀집, 그다음에 밀폐, 밀폐. 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장소가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예. 또 광명의 어르신 주간 보호센터는 어르신분들이 지금 취약하거든요. 예. 이 코로나19 감염에 그렇죠. 또 상당히 또 위험스럽고 그래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 산밀만 이거 원칙만 우리가 잘 지켜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밀접, 밀집, 밀폐.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네. 내일 또 물어볼게. 외울 수 있어요? 홍삼 캔디 좀 주시면. 하나 드릴까요? 네. 예. 하는 거 봤어. 얼마 없어요 지금. 아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 아.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을 키우는 상황을 막겠다 이런 선언했어요. 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등을 키우는 상황을 막겠다라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 때마다 오히려 이제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는 우선 그 사람 우선의 가치 그리고 포용 국가의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서 오히려 이번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이 정부의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 그 시대를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도 지시를 했습니다. 네, 세계은행이 우리나라를 긴급 의료 지정 국가로 선정을 했네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아닙니다. 세계은행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만큼 우리 K 방역에 대해서 한층 더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세계은행도 전 세계 곳곳에 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있는 지역 내에서 치료가 안 될 경우, 처치가 안 될 경우에는 한국으로 가라. 오. 이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이 한국을 긴급 의료 지정 국가로 이제 선정한 이유가 되는데 예. 그만큼 K 방역이 인정을 받았다는 세계 인정을 받는다. 그렇죠.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그럼요. 모범 국가다 우리 한국. 그냥 은행도 아니고 세계은행입니다. 그렇죠. 세계은행이 약자로 뭐죠? IBRD인가요? 아닙니다. 월드뱅크. 아, 월드뱅크 네. 바뀌었군요. 쉬운데 세계은행. 바뀌었어요?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북한의 통신 연락선 차단 선언에 민주당이 이 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이 대북 전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이걸 뿌리지 마라. 뿌리지 마라니까 금지법인데 네네. 대북 전단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힌트. 살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 이거 답을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아 준비를 좀 하고 나와요. 조용히 하세요. 다 아실 거예요. 힌트 안 드려도.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 TBS 앱 열렸습니다. 상품 소개해 주세요. 왜 웃으시죠? 층간소음에 그래서. 아니 층간소음이 이게 해방이 되셨는데 층간소음 잘하셨는데 네. 한독 화장품을 한독 화장품 예. 한독. 한독. 네. 네. 아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